5.18 진상조사위원회는 결국 5.18의 최대 과제인 발포명령자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한 진상조사위가 실패한 발포명령자 규명, 과연 이대로 끝내야 하는 일일까요? 광주 MBC 취재진이 지난 넉 달간 진행한 취재를 보고 판단해 보시죠.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 때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자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밑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담, 기대와는 달리 5.18 조사위는 과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진상불능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두환은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5.18 발포 명령자로 의심되는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전두환의 이 발언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4년간의 활동을 끝낸 5.18 조사위는 다음 달 발포명령 진상규명 불능 딱지가 붙은 종합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녕 이렇게 영구미제로 남겨야 하는 문제일까 싶은 광주 MBC 취재진은 올해 초부터 미국의 전직 관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5.18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로버트 리치 씨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이기도 했던 로버트 리치 씨는 올해 9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4년 전 광주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Do you have any information regarding who gave the shoot to kill order in Korea? You mean earlier or later? 취재진이 5.18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물었는데 그것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인지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당시의 집단 발포인지를 되물을 정도로 광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한마디. I've always assumed that it was largely the local commander, but it... 전두환이 죽은 상황에서 5.18 조사위가 실패한 발포명령자 규명. 광주 MBC는 지난 넉 달간의 추적기를 통해 5.18 진상규명 작업이 이대로 마무리돼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지고자 합니다. 광주 MBC 5.18 특집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는 오늘 밤 9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